자, 4월 15일자로 승인된 홍콩발 현물 ETF. 드디어 우리 비트코인이 홍콩을 갔습니다. 이것도 선반영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9,510만원, 약 1억원 대비해서 4.8% 가량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이전이 월가의 ETF 승인 이후에도 이틀에서 3일가량은 좀 약간의 그 공황기를 거쳤습니다. 이게 뭐 승인되고 나서 월가에서 돈이 진짜 들어오는 건 맞는 거야? 예전에는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가 들어온다더니 막상 승인 나고 나서 별 변동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현물 ETF 별거 아니네 라는 분석들이 한 2, 3일간은 나왔고요. 그 2, 3일간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선반영됐다. 현물 ETF 별거 아니네. 선반영 됐으니까 지금부터 반토막이 날 것이다. 또는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한 30%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월 10일 그러니까 월가의 현물 ETF 승인 시에 얼마 정도 됐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보시는 화면 업비트 일봉이고요. 업비트 일봉상으로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1월 10일 월가의 현물 ETF 승인 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피보 포인트를 딱 찍고요. 오히려 떨어졌었어. 그죠? 뭐야? 월가 별거 아닌가? 현물 ETF 별거 아닌가?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습니까?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 금액적인 분석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죠. 자, 6천만 원을 찍고 1월 10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로부터 승인된 직후 야, 이거 뭐 선반영 된 거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여기 음봉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6천만 원부터 5천만 원대까지 팔아 제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바로 현물 ETF는 선반영됐다라는 착각 속에서 6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을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팔아 제꼈습니다. 바로 1월 10일 현물 ETF. 자, 4월 15일자로 승인된 홍콩발 현물 ETF. 드디어 우리 비트코인이 홍콩을 갔습니다. 이것도 선반영인가? 벌써 이 역사가 여러분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착각은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억이에요. 1억에서 과연 얼마까지 갈까? 기존 6천만 원에서 계산해 봤을 때 한 17%, 16% 후반대의 하락률을 보였었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일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6%를 계산을 해보시면 8,4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건 계산값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홍콩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것 플러스 약간 이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굉장히 오래된 분쟁 플러스 이제는 228이 아니라 228이 되겠죠. 이란이 여기에 살짝 숟가락을 좀 얹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크야 어찌 됐든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원래 이제 거기도 분쟁 지역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본격화된 거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우리가 돈을 버는데 활용한다 라는 생각이 저를 좀 슬픈 마음에 빠져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어제 방송을 마치고 약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우리가 동용한 게 아니고 그들의 전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뭔가?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휴전국이고요.
우리도 군사 시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국방이 튼튼하려면 일단 국방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인 일개 개인인 제가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세금 열심히 내는 것 그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자 이런 거창한 포부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결론은 좀 합리화에 가깝습니다만은 일단은 일개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 투자금을 지켜내는 것 또는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것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을 겁니다. 자, 제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처음 이 시장에 눌림목으로 작용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지금의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보인다.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데이터 분석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의 지표로 삼는 이런 전략입니다. 누군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누군가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또는 러시아가 이긴다 누군가는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된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각국의 인플레이션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분쟁도 전쟁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전쟁도 아마도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이제 좀 거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보자면 결국 전쟁이란 이제 글로벌 경제는 결국 물가 인상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킨다. 이걸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불장이 늦거나 더디게 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이렇게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아시아의 관문 홍콩에 이어서 오세아니아의 관문 호주가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홍콩에 이은 호주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이제 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바로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가의 현물 ETF나 아니면 홍콩의 현물 ETF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젊은 층들 중에서 약 거의 20%가량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호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은퇴자들의 천국, 그 드넓은 땅덩어리에 활성화되어 있는 땅은 딱 두 곳밖에 없는 정말 극단적인 인구 과밀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인구 과밀 덕분인지 나머지 이 공터들의 태양광부터 해서 각종 지하자원 등등을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의 주도권이 홍콩에서 아마도 호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은퇴자들은 뭔가요? 일단 돈은 많아, 그죠? 돈은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돈 많은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카타르죠. 카타르도 돈 많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든 안 하든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고 중요한 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자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경제적 자유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내 시간을 돈과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더 이상 돈 버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내 시간을 돈 버는데 더더욱 많이 쓰게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인데 그전에는 내 시간을 나는 조금 벌고 우리 사장님은 많이 버는 이런 시간에
이런 시간과 바꿨다면 이제는 내가 많이 버는 시간으로 좀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인구가 한국 절반 아님? 맞아요. 호주는 절대 인구로 보자면은 사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데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퇴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투자들에는 더더욱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요.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죠.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기존에 돈 많던 사람들도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좀 일정하게 보존되거나 아니면은 자산 가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간절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써볼 수 있습니다.